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루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파이썬에서 파일을 새로 만들고 싶으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오픈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이거 이제 파이썬 기본 함수예요. 파일을 열어줍니다. PIR에 있는 오픈이랑 달라요. 요거는 이미지를 여는 거고 소속이 다르죠. 이건 PIR에 있는 오픈이고 이건 그냥 기본 오픈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달라요. 소속이 다릅니다. 철수라고 해도 뭐 우리 집 철수하고 옆집 철수는 이름이 같지만 다른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픈이라는 함수가 PIL에도 있고 파이썬 기본도 있는데 기본 오픈은 그냥 파일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 때 두 가지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그 파일 이름을 써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파일을 어떤 모드로 여는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름을 써주면 이건 이제 이름이고요. a.txt라는 파일을 열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없는 파일을 열려고 하면 오픈한 다음에 a.txt 이러면 이제 없는 파일을 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파일이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file not found error라고 나오는데 그런 파일 없어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드를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는데 모드에다가 W라고 지정하시면 이 W는 쓰기 모드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엑셀이나 이런 걸 쓰면은 의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파일은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쓰기 모드랑 읽기 모드.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 달라요. 읽기 모드는 이미 있는 파일에서 내용을 가져오는 거고 쓰기 모드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파일에다가 뭔가 덮어 쓰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W를 붙여주면은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들고요. 있으면은 덮어 씁니다. 이 모드를 쓰실 때는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파일을 쓸 거니까는 이 파일을 가리키는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파이썬에서 뭐든지 변수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자, a.txt라는 파일을 여는데 W 모드로 열어라. 즉 없으면 새로 만들고 있으면 덮어 써라. 그런 모드로 열고 그럼 이제 그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파일을 이제부터 F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a.txt라는 파일이 생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 한 다음에 뭔가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 파일에다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클로즈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파일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닫는 겁니다. 왜 닫냐? 그냥 이 파일을 만들고 싶어서요. a.txt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죠. F는 오픈. 이번에는 이제 b.txt를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이 파일에다 뭐라고 쓸 거예요. 그럼 f.write 하고 여기다 이제 쓰고 싶은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 hello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썼으면 반드시 닫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창 같은 거 다 작업하면 닫아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hello라고 쓰고 닫아라. 그러면 여기 이제 b.txt가 생겨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열어보면은 hello라고 써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메모장 열어서 쓰면 되지 뭘 그걸 코드로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메모장 열어서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코드로 하는 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경중을 좀 따져봐야죠. 내가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빠르면 그냥 손으로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파일을 내가 100개, 1000개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하고 있으면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 같은 거 배우시면 너무 간단한 것도 코드로 짜서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하는 게 쉬운지 아니면 그냥 손으로 대충 하는 게 쉬운지. 그 다음에 이제 폴더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폴더를 만들려면 또 모듈을 가져와야 돼요. OS라는 모듈을 가져옵니다. OS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운영체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뭐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체제고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하죠. 이런 것도 운영체제고 뭔가 이제 그 운영하는 컴퓨터 기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체제 OS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든가 폴더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운영체제의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체제 관련 기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 os라고 해서 이제 운영체제의 기능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mkdir이라고 하면은 mk는 이제 make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dir은 이제 디렉토리인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는 폴더에 해당됩니다. 사실 폴더는 윈도우에서만 쓰는 용어고 다른 운영체제는 대체로 디렉토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렉토리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윈도우에서 95 버전부터 폴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mkdir은 dir이 폴더라는 뜻이니까 make 만들어라 폴더를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폴더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 테스트 1 해도 되고 여러분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import os.mkdir 테스트 1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1이라는 폴더가 생겨 있습니다. 이 폴더는 지금 빈 폴더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지금 어느 폴더에 있느냐 이거를 보고 싶으시면 os.getcwd 이렇게 하시면은 슬래시 컨텐트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윈도우면 좀 뭐 길게 나올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데스크탑에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 getcwd는 이것도 이제 약자인데 get은 가져와라 이런 거고 c는 current 현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w는 working 현재 작업 중인 d는 디렉토리 폴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중인 폴더가 어디냐 내 주피터 노트북이 어느 폴더에서 돌아가고 있냐 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끔 주피터 노트북 켰는데 지금 내가 어느 폴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리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 import os.getwd 이렇게 보면은 C의 유저스의 U4의 데스크탑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현재 내가 작업 중인 폴더가 돼요. 그래서 여기로 찾아가시려면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탐색기에 보면은 여기 상단에 주소창이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붙이시고 지금 보시면은 그 원화 표시가 2개씩 겹쳐 있는데 요거를 지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씩만 되게. 그래서 엔터 치면은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바탕화면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거 손으로 지우기 싫으시면은 프린트라는 함수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중복되어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복사해가지고 탐색기에다 붙여 넣으시면 그 현재 주피터 노트북이 돌아가고 있는 폴더를 탐색기에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씌우면 지금 보시면은 프린트 함수가 없을 때는 그냥 이제 따옴표 표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자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겹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파이썬에서는 요 원화 표시가 특수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따옴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원화 표시하고 T라고 쓰면은 여기다 A, B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탭키를 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은 이게 실제로 탭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되고 그냥 프린트가 없으면은 그냥 요 표시 그대로 떠요. 그러니까 여기 A 탭키 치고 B 프린트 하면은 그걸 실제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요게 이제 2개 있는 이유는 요거를 원화 표시를 그냥 써라 라는 뜻이에요. 원화 표시 2개 쓰는 게. 그래서 프린트를 해줘야 이게 실제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원화 표시를 쓰고 뭐 이렇게. 그래서 따옴표가 쳐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말로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종이에 뭐 글 쓰는 옆에서 자 거기서 줄 바꾸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줄 바꾸고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표시가 어떤 그런 지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쓰시면 그 지시를 이행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폴더도 만들었으니까 폴더를 왔다 갔다 이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chdir이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ch는 이제 change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폴더를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할 줄 알면은 사실 처음에 그 주피터 노트북 시작하실 때 폴더 지정하는 걸 안 해도 돼요. 이제부터는. 왜냐면 주피터 노트북 먼저 띄우고 폴더는 나중에 이동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폴더 설정하는 걸 까먹었다. 그럼 굳이 닫고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그냥 폴더를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폴더가 컨텐트 폴더인데 콜랩에서는 os.chdr 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테스트 1으로 이동을 해주면 뭐 아무 출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get cwd를 하시면은 컨텐트 밑에 있는 테스트 1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윈도우에서 할 때랑 콜랩에서 할 때 좀 출력이 다른데 윈도우에서는 여기 이제 그 원화 표시가 두 개 붙는데 콜랩에서는 이렇게 슬래시로 붙거든요. 이거는 이제 콜랩이 운영 체제가 달라서 그래요. 뭐 그거는 이제 사소한 문제고 어쨌든 이렇게 테스트 1 폴더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폴더로 돌아가고 싶으면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os.chdr 하고 아까 그 폴더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셔서 여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다운표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 전체 풀 경로를 써주면은 그리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요게 이제 이게 전체 풀 경로죠. 그래서 다른 폴더로 이동했다가도 여기로 가라라고 하면 글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를 다 써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 드라이브에 사용자 폴더에 제 개인 아이디에다가 데스크탑은 바탕화면 그리로 전체 주소가 되는 거죠. 뭐 우리 주소하면 뭐 서울시 마포구 무슨 동 무슨 이렇게 가듯이 이 전체 주소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점점 하면 뭐냐면 하나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스트 1에 있으니까 하나 위로 가면 컨텐트로 가겠죠. 그래서 os.getCWD를 다시 해보시면은 아까 콘텐트 밑에 있는 테스트 1에 있었는데 점점 하니까 하나 위로 가서 컨텐트에 가 있게 됩니다. 하나 윗동네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점 하나짜리가 있고 점 두 개짜리가 있는데 점 하나짜리는 현재 폴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폴더로 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점 두 개는 바로 위 폴더 이런 뜻입니다. 위로 한 칸 가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위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슬래시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로 한 칸 가고 그 다음에 또 위로 한 칸 더 가라 이런 뜻입니다. 위로 가게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데스크탑에 현재 있으니까 위로 가면은 여기로 한 칸 가고 위로 가면 여기로 다시 한 칸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서도 출력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동을 할 때는 os.chdr 한 다음에 점점 슬래시 점점 해도 똑같이 먹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빗금으로 슬래시로 하셔도 됩니다. 단지 그냥 getCWD 했을 때 출력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파일을 한번 복사를 해봅시다. 복사는 또 다른 모듈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저기 있나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기능별로 모아놓은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파일 복사나 이동은 shutil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copy라고 하면 이제 복사를 하고 move를 하면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은 파일 자체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원본 폴더에서는 없어져요. 그래서 임포트 하시고 shutil 하신 다음에 shutil.copy 하고 a.txt 그 다음에 이거를 뭐 c.txt 이렇게 하면은 지금 폴더에 보시면은 c.txt가 생겼죠. 이거는 a를 복사해서 만든 겁니다. 복사본을 하나 만든 거고 만약에 shutil.copy a.txt 한 다음에 여기다가 test1이라고 폴더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은 test1이라는 이름으로 복사본을 만든 게 아니라 test1 폴더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지금 test1 폴더를 열어보면은 거기에 a.txt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은 shutil.move 하고 우리가 이제 b.txt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c.txt 이렇게 하면은 b.txt를 c.txt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럼 b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1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면 원래 있던 b.txt는 없어졌어요. 무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없어지고 테스트 1 폴더에 보면은 b.txt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면은 복사본을 하나 새로 만들고 무브를 하면은 아예 파일을 통째로 옮겨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의 날짜를 볼 수가 있는데요. OS 이건 또 OS에 있습니다. 왜 이거는 또 OS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흩뿌려 놨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어디다 잘 적어두고 아니면 이제 기억 안 나면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뭐 워낙 함수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파이썬 만드는 사람들도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어디에 뭐 있는지. 여러분도 뭐 집에 뭐 놔두면 어디에다 뭐 놔둔지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저렇게 흩어져 있구나. 잘 적어놨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s.stat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파일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a.txt 이렇게 하면은 요 a.txt 파일의 정보 스탯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걸 s라는 변수에다 넣어두고요. 그래서 이 스탯에 정보가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s 쳐보면은 뭐 정보가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정보 중에서 제일 요긴하게 쓰는 게 뭐냐면 st 언더바 m 타임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시간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하면은 연월일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연월일 방식으로 하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연월일은 굉장히 알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마다 일단 다르죠. 지금 현재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쪽 나라는 축구를 새벽에 하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나라에 따라서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고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 썸머타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머타임을 하는 게 되게 웃긴데 서머타임을 언제부터 하더라? 하여간 1년 중에 서머타임 하는 시간이 서머타임 안 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4월인가 3월부터 서머타임 시작해서 11월까지 서머타임 하거든요. 미국은. 그러면은 진짜 웃기는 거죠. 이름은 서머타임인데 봄, 여름, 가을 다 서머타임이고 겨울에만 서머타임을 안 합니다. 그게 뭐야? 약간 이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윤년 있고 윤월 있고 윤초도 있어요. 막 그래서 이 연월일로 날짜나 시간을 표시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정확하게 언제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파일 수정 시간은 일정 기점이 있습니다. 1970년 1월 1일을 보통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흐른 시간을 초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요 파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시간까지. 이건 이제 여기까지가 초 단위고 그다음에 요 소수점은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 단위이기 때문에 달력이 어떻게 바뀌건 뭐 우리가 뭐 저기 썸머 타임을 하건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익숙한 방식의 그 시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때 에로우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지금 노 모듈 이렇게 나오면 에로우가 이제 설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pip 한 칸 띄고 인스톨 한 칸 띄고 에로우. 요 에로우는 이제 뭐냐면 설치는 금방 끝나니까 설치하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나라마다 그 서머타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미국도 서머타임을 하는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고 주마다 서머타임 시작하는 날짜가 다 다르고 그게 또 그게 매년 똑같냐 하면 계속 바꾸거든요. 그러면은 이 에로우는 뭐냐면 그런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달력과 관련돼서 달력이나 시간과 관련돼서 뭔가 정책이 있으면 그걸 전 세계 국가의 모든 국가의 그런 정보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게 바뀌면은 다 정리를 해서 라이브러리 모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안전하게 날짜를 바꾸려면 그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근데 뭐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자주 안 바꾸기 때문에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난리도 아니에요. 네. 별의별 서머타임을 했다가 갑자기 서머타임 사흘 전에 취소한 나라도 있고 세계에는 별 우리의 상상을 그 넘어서는 이상한 나라들이 이상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특이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에로우가 별도로 필요를 합니다.
설치를 하시면은 import arrow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row.get 하고 여기다가 s.stmtime 이렇게 써주면은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익숙한 시간으로 환산을 해줘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6시 31분. 근데 지금 새벽 6시가 아니잖아요. 왜 6시라고 나오냐? 요거는 그 국제협정시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리니치 표준시라고 했는데 요거는 국제협정시의 기준 시점은 어디로 돼 있냐면 이제 영국으로 돼 있어요. 옛날 영국에 있는 어느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걸 기준으로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 기준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영국에 사는 게 아니니까 어디로 하냐면은 이제 tg info라고 해주고 아시아 슬래시 서울 A하고 S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 서울로 바꿔라. 이렇게 해주면은 서울 시간 기준으로 오후 3시 31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